안녕 친구들, 여러분들의 숙제 도우미, 숙제를 도와주는 친구 홈프예요. 오늘 홈프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거상 김만덕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신분 제약과 여성 차별이 심하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거상에 오르고 많은 백성을 굶주림에서 살린 이 위인에 대해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거상 김만덕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홈프에서는 거상 김만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김만덕은 조선 후기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굶주리던 백성들을 살린 것으로 유명해요. 그렇다면 홈프에서는 이 김만덕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돈을 벌었고 본받을 점은 또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대체 거상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거상이란 뜻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큰 상인을 뜻해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거상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무역으로 큰 돈을 벌은 의주만상 임상옥이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인 집단인 개성상인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홈프에서 거상 특집으로 다루려고 하니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용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조선 후기, 특히 정조대왕 시절에는 많은 상인들이 등장하고 활발히 상공업이 장려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상인들 중에 왜 하필 김만덕이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김만덕은 치명적인 사회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여성 차별이 심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차별이 심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모자라서 여성 중에서도 천하다고 차별받았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생은 아니었어요. 어릴 적에 많이 가난하여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홈프는 생각해요. 김만덕의 사회적 제약은 하나 더 있었어요. 제주도 출신이라는 거죠. 제주도 출신이 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섬 출신 백성들을 차별하는 출륙금지령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제주도에서는 지나친 세금과 관리의 수탈이 많아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일본과 가까워 일본 외구의 침입도 빈번했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육지로 빠져나가 제주도에는 인구 감소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커녕 제주도민들이 섬을 나가지 말라고 법으로 막아버린 거죠. 특히 제주 여자가 육지로 나가는 것은 더욱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가둬두고 끝까지 부려먹겠다는 거죠. 참 못됐죠. 하여튼 출륙 금지령의 결과로 제주도민의 고립은 극심해졌고 각종 제주도 내 민란의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제주도 출신의 여성이 성공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김만덕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김만덕이 상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팔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홈프가 준비했습니다. 홈프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도 밖을 나가지 못했던 여인의 몸으로 김만덕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김만덕은 제주에서 객주라는 것을 운영했는데요. 객주는 주막도 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다양한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김만덕은 이 점을 이용하여 제주의 특산품을 육지에 팔고 육지의 비싼 물품을 제주도 양반들과 부자들에게 팔아 이익을 남겼습니다. 특히 제주는 고립되어 있어서 육지에 진귀한 물건들이 아주 귀했거든요. 아참,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양반들의 갓을 만드는 데 쓰인 귀한 재료라 육지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만덕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김만덕이 존경받는 이유도 알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데 썼다는 것에 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에 제주에는 큰 가뭄이 들어 정부에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배에 쌀을 실어 제주도로 보냈는데 이 쌀들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모두 빠지고 말았어요. 많은 제주 백성들이 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김만덕은 쌀 500섬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쌀 500섬은 농경이 발달해서 쌀이 흔한 지금도
2억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주 백성들은 큰 가뭄을 간신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주 목소의 보고서를 통해 정조대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정조대왕은 이 얘기를 듣고 김만덕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했을 것 같아요? 김만덕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당찬 소원을 얘기합니다. 정조대왕과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 소원이 왜 파격적이었냐 하면 아까 출륙 금지령에 대해 얘기했었죠. 제주 백성이 육지로 가는 것도 모자라 지엄하신 왕까지 뵙고 싶다니. 그런데 이 소원을 정조대왕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당시 임금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벼슬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명예직이긴 해도 의녀 반수라는 여성 최고의 벼슬을 하사했고요. 이 사건은 장안의 화제가 되어 김만덕이 제주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마다 백성들이 김만덕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김만덕은 정조대왕을 아련하고 금강산을 유람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홈프는 거산 김만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뤄낸 김만덕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의 많은 제약을 스스로의 힘을 깨부쉈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홈프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은 김만덕의 얘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꼈나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홈프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아참, 홈프에게 구독은 큰 힘이 돼요. 구독 잊지 말아요. 그럼 진짜로 안녕.